네, 이제 13장 이제 오늘 굉장히 길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하면은 대략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휘켈 혹은 헤켈 분자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3점 13점 휘켈 분자 오비탈 이론. 그래서 휘켈 분자 오비탈 이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은 그 컨주게이션 파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이 교대로 등장하는 그런 탄소 백본을, 탄소 골격을 가지고 있는 분자에서 우리가 시그마 에너지 레벨, 그러니까 분자의 골격을 만드는 시그마 결합 말고 실제적으로 그 호모 오비탈, 그 다음에 분자의 그 루모, 호모와 루모를 주로 이루는 그 파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히켈 분자 오비탈 이론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고 거기에 파동함수 꼴을 F사이는 원자 오비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분자 오비탈 MO를 원자 오비탈의 LC를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AO가 바로 탄소 원자의 EPZ 오비탈이다. EPG 오비탈. 그래서 시그마 골격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수직하게 서 있는 녀석들, 이런 녀석을 우리가 아토믹 오비탈로 파란색으로 그리는 게 이 아토믹 오비탈을 재료로 해가지고 우리가 분자 오비탈 MO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만들 때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사이 스타, 사이 디타우 정규화 시켜주기 위해서 분모의 저런 부분을 집어넣고 분자에 이런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었죠. 요거를 계산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분자 오비탈의 형태는 잘 모르니까 이 원자 오비탈 LC를 한다고 했으니까 저 LC를 했는 결과를 다 집어넣고 익스펜전 쭉 늘어 써주면 되죠. 늘어 써주면 되고, 그걸 우리가 에틸렌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C1, C2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쭉 전개를 해봤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파동함수가 C1의 파이 1, C2의 파이 2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모 계산하고 분자 계산하고 이런 거 했었던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분모는 C1의 제곱에 C2의 제곱, 그 다음 분자는 C1 제곱에 H11, 그 다음에 2배의 C1 C2에 H12, C2 제곱에 H22 뭐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변분 원리,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 변분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 C1의 H11 더하기 C2의 죄송해요. 이렇게 엉망이네. H11 빼기 2 C1 더하기 H12 C2는 0. 그 다음에 H12의 C1 더하기 H22 빼기 2의 C2는 0. 그래서 변분법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뭐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얘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행렬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H11 빼기 2 H12 H12 H22 빼기 2 C1 C2는 뭐 이런 식의 행렬 형태로 적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C1, C2가 0이 아닌, 둘 다 0이 아닌 어떤 유의미한 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앞부분 있죠. 개수에 곱해지는 앞부분의 행렬식은 이런 형태가 0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h11, h12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값들이냐, 그걸 쭉 살펴보면은 h는 h11, 그러니까 hii 두 개의 인덱스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쿨롬 적분이라고 불렀고, 이 식을 써보면은 푸사이 i 스타의 해밀토니안의 푸사이 i d타우 이렇게 되죠. 근데 푸사이 i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탄소 원자의 EPg를 나타내는 아토믹 오비탈이라고 했으니까 이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이런 오비탈에 가해지면은 뭐가 나올까요? 해밀토니안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를 계산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탄소 원자 EPG 오비탈에 아토믹 오비탈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파 값으로 둔다. 그 다음에 HIJ, I와 J가 다른 형태가 나올 텐데 이때는 경우의 수가 I가 J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랑, 혹은 I가 J 플러스 1보다 큰 경우, 혹은 I가 J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즉 수학적으로 이걸 표현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I가 J 플러스 마이너스 1이냐, 이거는 두 탄소 원자가 인접해 있냐 아니냐 그걸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인접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명 적분, 레조넌스 적분이라고 해서 이 값을 우리가 베타, 인접한 두 탄소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을 베타로 두고, 한 개 이상 원거리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0으로 두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위에 썼던 행렬식이 형태를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베타,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알파 값이랑 베타 값은 우리가 그 휘켈이라는 분이 이 정도의 값을 쓰면 된다라고 제안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값이라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식을 쓰면은 알파 마이너스 2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은 0 이렇게 되니까 에너지가 알파의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알고 있는 에너지가,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가 알고 있는 상수들의 합과 차로 주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 둘 다 음수기 때문에, 그럼 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중에서 더 낮은 에너지 레벨은 바로 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에너지를 알아냈으니까 저 에너지에 해당하는 파동 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찾고 싶으면은 요 에너지 값을 다시 영년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래 보시면은 영년 방정식의 형태가 여기 위에 있죠. 요 H11 마이너스 2 쓴 거 있죠. 그래서 영년 방정식을 그대로 써보면은 알파 마이너스 2의 C1, 그 다음에 베타의 C2는 0 이렇게 되잖아요. 또 하나의 영년 방정식은 베타 C1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2의 C2는 0.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에너지 값 있잖아요. 에너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렇게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계산을 정리하면은 C1 이꼴 C2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파동함수의 형태에 한 발자국 다가갔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 오비탈 psi가 C1 파이1 더하기 C2 파이2라고 했는데, 사실 이 가장 낮은 에너지, 가장 낮은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에서는 C1과 C2가 같은 기여를 가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동함수를 표현했는데
미지수가 하나 남았다. 미지수가 하나 남았으면 우리는 이 미지수를 정규화 조건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죠. 그죠? 그 정규화 조건은 앞에서도 썼지만 푸사이 스탑, 푸사이 디타우가 1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2C1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이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C1은 루트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가장 낮은 분자 오비탈에 생긴 모양새는 루트 2분의 파이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의 파이 2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의 그 절대값은 사실 우리가 이걸 보고 파이 1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작을까 이거를 예측할 수는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파이 1과 파이 2라고 하는 원자 오비탈의 기여도가 어떻게 될 거냐, 그 상대적 기여도와 부호를 중요시해서 보면 된다. 지금 보면 두 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크기도 똑같고 부호도 똑같죠. 그 탄소 원자 C1에 있는 파이 1과 C2에 있는 파이 2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부호를 가지고 서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분자 오비탈을 만들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거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쓰실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요까지 이야기를 했고 요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푸사이 1이라고 해볼게요.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 푸사이 1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그 바닥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죠. 이거 여러분들한테 뭐 숙제처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푸사이 2는 생긴 꼴이 루트 2분의 1 파이 1 빼기 루트 2분의 1의 파이 2 뭐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여튼간 이 그 해켈 분자 오비탈 이론은 우리가 어떤 실제 시스템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파이 전자 시스템을 쉽게 굉장히 쉬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론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 물리학 수업 들어보니까 내 인생에 절대 물리학은 할 일이 없다. 나는 이제 절대 그쪽도 안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생화학을 하러 갔다고 해볼게요. 뭐 바이오 진단을 하러 간다. 진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이 파이 컨주게이션 시스템이에요. 어떤 그 스몰 몰레큘 우리가 타겟하는 단백질에 가서 붙으면은 빛을 내는 그런 단백질, 형광 단백질 같은 거, 그 형광을 내는 스몰 몰레큘을 이용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떤 파장의 빛을 어떤 상황에서 내느냐 이런 것들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화학은 어디를 가든 피해갈 수 없다. 좀 어디를 가든 있기 때문에 영영 피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 물리화학도 많은 관심을 주시라.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함밀도 Q까지 이야기하고 마쳤던 것 같아요. 전함밀도 Q를 계산하는 거 요거 했었죠, 그죠? 아닌가? 에너지만 했었군요. 네네. 에너지만 하고 그러면 전함밀도 Q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각각의 탄소 원자가 지금 EPG 오비탈 하나씩 기여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전자를 한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원자에 속해 있는 전자가 한 개씩 나와야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러면은 각각의 분자 오비탈 내에서 어떤 분자 오비탈 내에서 각각의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를 카운트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과정을 약간 역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분자 오비탈 푸사이가 C1 파이 1, C2 파이 2 형태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분자 오비탈 내에서 요 푸사이라고 하는 분자 오비탈 내에서 전자가 파이 1에 머무를 수 있는 확률은 그 원자 오비탈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게 파동함수 전체의 제곱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푸사이라고 주어진 분자 오비탈 내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도 푸사이의 제곱, 푸사이 크기 값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은 이게 C1 제곱에 파이 1의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C1 C2 파이 1 파이 2, 그 다음에 C2 제곱에 파이 2 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원자 오비탈이 이게 우리가 겹침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0이 나오죠, 그죠? 결국에는 C1 제곱 파이 1 제곱 C2 제곱 파이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사이라고 하는 분자 오비탈 내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파이 1에 있을 확률이 C1의 제곱, 파이 2에 있을 확률이 C2의 제곱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이 분자 오비탈에 전자가 한 개 들었느냐, 두 개 들었느냐, 혹은 들어있지 않느냐.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안에 그 분자 오비탈 안에 하나의 분자 오비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0개, 1개, 2개 이렇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C1 제곱, C2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개수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파이 1에도 0개, 파이 2에도 0개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한 개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C1 제곱, C2 제곱 분의 C1 제곱만큼이 파이 1에 들어있고 파이 2에는 C2 제곱 요만큼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개수들은 비율을 나타내는 거지 절대 개수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분자 오비탈에 두 개가 들었다 그러면은 C1 제곱, C2 제곱, C1 제곱의 2배. 그죠? 비율은 C1 제곱 더하기 C2 제곱분의 C2 제곱인데 여기 이 비율에다가 전체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여기도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QI 여기서 I는 원자를 나타내는 인덱스예요. 어떤 원자를 나타내는 인덱스? 그러니까 뭐 탄소 원자 1번이냐 2번이냐 몇 번째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를 보느냐 QI.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탄소 원자 그 I번째 탄소 원자 안에 분자 오비탈이 여러 개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C1 그러니까 탄소 원자가 이렇게 에틸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도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하는 파동함수가 있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하는 파동함수도 있죠. 얘가 생긴 모양이 이렇게 같은 위상으로 만났느냐 아니면은 다른 위상으로 만났느냐 이렇게 두 개의 파동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요거를 C1, C2라고 해볼게요. 개수랑 좀 헷갈리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탄소 원자 1번이냐 아니면 개수 C1이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탄소 원자를 나타낼 때는 탄소 원자 1번 그 다음에 개수를 나타낼 때는 뭐 C1, C2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그 첫 번째 탄소 원자에 속해 있는 원자 오비탈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나타낼 때는 탄소 원자 1번에 들어있는 첫 번째 분자 오비탈이라고 해서 우리가 C11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탄소 원자 첫 번째 탄소 원자에 들어있는 두 번째 분자 오비탈이라고 해서 C21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탄소 원자 I에 조금 더 크게 쓸까요? 탄소 원자 I에 j 번째 분자 오비탈에 들어있는 개수 이거를 제곱을 하면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포션을 차지하느냐가 나오게 되죠. 그게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도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자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도 없으면은 이 값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전자가 없으니까 기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전자가 몇 개 있는지를 고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분자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 분자 오비탈을 나타내는 인덱스는 J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는 원자 인덱스고 J는 분자 오비탈을 나타내는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푸사이 J 이걸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전자가 들어있는 모든 오비탈에 대해서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여도를 다 전자가 여기에 뭐 한 개 들었고 여기 한 개 들었고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존재하는 모든 분자 오비탈에 대해서 다 해봐야 되니까 이 J라고 하는 것이 인덱스가 1에서부터 n까지 분자 오비탈 개수만큼 n은 넘버 오브 분자 오비탈 분자 오비탈이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또 기말고사에도 우리가 그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오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적어서 인덱스가 어떤 의미인지 잘 적어 오시면은 뭐 이거를 가지고 적용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 연습을 많이 해볼 거니까. 그래서 에틸렌의 경우에는 루트 2분의 1에 파이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에 파이 2 죄송해요. 요거를 에너지 레벨이랑 같이 적어 보도록 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푸사이 1은 루트 2분의 1에 파이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에 파이 2 푸사이 2는 루트 2분의 1에 파이 1 빼기 루트 2분의 1에 파이 2 이렇게 되죠. 그럼 에틸렌이라고 하는 분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파이 전자가 몇 개예요? 지금 시그마 전자 2개, 파이 전자 2개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2개 있으니까 분자 오비탈에 이렇게 2개가 차 있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탄소 원자의 전하 밀도 Q1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Q1을 계산해 보면은 요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우리가 J 인덱스가 지금 분자 오비탈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그게 1부터 분자 오비탈의 개수 n까지 돌아가면 돼요. 즉 여기서 n은 얼마예요? 그러면은 분자 오비탈이 1번, 2번 두 개 있기 때문에 n 값은 2예요. 그래서 n이 1인 경우 죄송해요. J가 1인 경우부터 해보면은 n1 곱하기 C1에 우리가 1번 탄소 원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I도 역시 1이죠. C11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이제 J가 1인 경우를 했죠. J 인덱스가 1인 경우를 했으니까 J가 2인 경우를 하면 되죠. N2 곱하기 이번에 C에 J가 2, I가 1 제곱 이렇게 해서 각각의 숫자를 찾아서 대입하면 되죠. 첫 번째 분자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 들었으니까 2 곱하기 C11이 나타내는 거는 첫 번째 탄소 원자의 첫 번째 분자 오비탈, 첫 번째 탄소 원자의 첫 번째 분자 오비탈, 혹은 뭐 첫 번째 분자 오비탈의 첫 번째 탄소 원자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죠? 루트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N2 두 번째 분자 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죠. 비어있죠. 0 곱하기 C21이 나타내는 거는 두 번째 분자 오비탈의 첫 번째 탄소 원자. 요렇게 이해가 더 빠르겠네요. 이해가 쉽겠네요. 두 번째 분자 오비탈의 첫 번째 탄소 원자의 개수는 루트 2분의 1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1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탄소 원자에 대해서 해봐도 똑같이 나와요.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이번에는 두 번째 분자 오비탈의 두 번째 탄소 원자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근데 어차피 이게 0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탄소 원자도 한 개의 전자, 첫 번째 탄소 원자도 한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파이 전자 두 개가 탄소 원자 각각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 두 개 있는데 파이 전자 두 개가 탄소 원자 두 개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씩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뒤에 가서 만나게 되는 시스템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 밀도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뭐 혹시 더 필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결합차수 P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합차수 P를 보는 게 사실은 이 해켈 분자 오비탈 이론이 여러분들이 파이 전자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해를 키워주는 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자 I와 K 사이에 파이 결합의 차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 해켈 분자 오비탈 이론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PIK 파이, 그러니까 IK 원자 사이에 파이 결합 차수를 우리가 기호로 PIK 파이 이렇게 쓸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은 비슷해요. 이렇게 할까요? J번째 분자 오비탈에 들어있는 I 원자의 개수 CJI, 그 다음에 J번째 분자 오비탈에 들어있는 K 원자의 개수 CJK, 이렇게 두 개를 곱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두 개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값이 곱하면은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합 차수를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만약에 두 개가 반대 부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둘 사이에는 결합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약해지는 기여도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근데 역시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역시 J번째 분자 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었느냐를 항상 우리가 고려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겠지만 J는 첫 번째 분자 오비탈부터 n번째 분자 오비탈까지 요 곱해진 값을 전부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에틸렌의 경우에 대해서 해보면은 에틸렌은 두 개 탄소밖에 없으니까 P12의 파이를 계산해보면은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거까지 하고 넘어올 걸 그랬네요. 이런 분자 오비탈이 될 테니까 나온 대로 계산을 하면 돼요. 첫 번째 분자 오비탈에 전자 두 개 들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분자 오비탈 푸사이 1의 첫 번째 탄소 원자의 개수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소 원자의 첫 번째 분자 오비탈의 두 번째 탄소 원자의 개수 루트 2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분자 오비탈은 비어있죠. 0 곱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1이란 값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통해서 도대체 이게 눈으로 그려보면 다 아는 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불만이 여기 보면은 파이 결합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에틸렌은 실제로는 파이 컨주게이션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냥 이중결합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루이스 구조 그린 거랑 똑같이 얻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실제 이제 뷰타다이엔 벤젠을 해보면은 조금 달라진다라는 것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파이 컨주게이션 시스템이 바로 이 뷰타다이엔이 아마 유기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면 어떤 구조인지 다들 아시죠? 그죠? 우리는 화학과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그 파이 컨주게이션 시스템 중에 가장 작은 게 바로 이 뷰타다이엔인데요. 이 뷰타다이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넘버링이에요. 그래서 그냥 1, 2, 3, 4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나는 뭐 좀 독창적으로 하고 싶다, 나는 뭐 1, 2, 3, 4 하겠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하셔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1, 2, 3, 4라고 하면은 우리가 파동함수를 쓸 때 파동함수는 C1의 파이 1, C2의 파이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은 똑같이 그 에틸렌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영연 행렬식을 유도를 할 거냐, 그건 사실 너무 어렵죠. 그 과정도 너무 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요령을 익히시면 돼요. 영연 행렬식을 쓸 때 탄소 원자가 n개다 그러면은 영연 행렬식도 n by n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있죠. 요렇게 여기에는 HII, 그러니까 쿨롬 적분 값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부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다 써주시면 돼요. 뭐야 이거 너무 듬성듬성 썼네. 요렇게 대각선에는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다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베타, 그 공명적분 혹은 교환적분을 써야 되는데, 교환적분은 근접한 원자들 사이에만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1, 2, 3, 4 1, 2, 3, 4 이렇게 쓰신 다음에 1번이랑 2번 인접해 있죠. 베타, 베타. 그 다음에 1번이랑 3, 4 다 떨어져 있으니까 3, 4는 빵빵.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1번이랑 인접하고 3번이랑 인접하니까 2, 3, 2, 3에 0, 0. 그 다음에 2, 4, 0, 0. 그 3번은 2, 4랑 인접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베타, 베타. 요렇게 영연 행렬식을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행렬을 쓸 줄 알면 이렇게 편하죠, 그죠? 행렬을 만약에 몰랐으면 우리가 영연 행렬식을 다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하면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4x4 매트릭스 행렬식 구하는 걸 우리가 아직 수학적으로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을 알려드려야 되고, 그걸 계산해 보면은 알파 플러스 1.62 베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0.62 베타, 알파 마이너스 0.62 베타, 알파 마이너스 1.62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던지 간에 제가 뭐 그 수학적으로 너무 복잡한 문제는 내지 않잖아요, 그죠? 아닌가? 요거는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당연히 값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푸는지 공부 따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너지 오비탈을 분자 오비탈을 한번 그려볼게요.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을 해보면은 제일 밑에 오는 에너지가 뭐죠? 알파 플러스 1.62 베타. 알파랑 베타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요게 제일 밑에 오고 0.62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뷰타다이엔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들 루이스 스트럭처 따르면 파이 전자 몇 개예요? 파이 전자가 여기 2개, 여기 2개, 총 4개 있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4개를 채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계산해 볼 파이 결합 에너지. 파이 결합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어떤가요? 알파 플러스 1.62 베타에 두 개 있으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0.62 베타에도 두 개 들어있죠. 2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4알파 더하기 4.48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뷰타다이엔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흡사 뭐랑 유사하게 생겼냐 하면은 그냥 에틸렌 두 개를 이렇게 가까이 둔 거에 지나지 않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안정화되는 게 어느 정도냐 그걸 한번 계산해 보면은 에틸렌의 파이 에너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계산했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에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라 베타라고 하는 분자 오비탈에 두 개가 전자 들어 있었으니까 2알파 더하기 2베타일 거예요. 근데 지금 에틸렌 분자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의 에틸렌 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4알파 더하기 4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뷰타다이엔의 파이 결합 에너지 4알파 더하기 4.48 베타랑 에틸렌을 단순히 2배 한 에너지 두 개의 이중 결합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와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뷰타다이엔이 0.48 베타만큼 더 안정화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중 결합들이 이렇게 국소화 되어 있지 않고 단일 결합을 두고 서로 컨주게이션, 공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서 추가로 발생하는 안정화 에너지가 0.48 베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런 그 독립된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컨주게이션 시스템이 가지게 되는 추가 안정화 에너지를 비편재화 에너지 혹은 공명 에너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시험 문제에 비편재화 에너지를 계산해라 이러면은 그 컨주게이션 시스템의 파이 에너지 계산하고 독립된 시스템의 파이 에너지 계산해서 그 차이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파동함수,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 알파 플러스 1.62 베타를 한번 봐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영연 행렬식 혹은 영연 방정식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뭐 문제를 낸다면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C1은 그대로 두고 C2는 1.62의 C1, C1, C2, C3, C4의 값을 C1에 대한 비율로 전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에틸렌 할 때도 그랬죠?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컨주게이션 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때 C1이랑 C4에는 첫 번째 탄소 원자와 네 번째 탄소 원자에는 요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C2랑 C3에는 보면은 개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그냥 조금 더 크게 그려 놓으면 돼요. 뭐 정확한 크기는 우리가 제곱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확인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눈에 띄게 더 크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그냥 C1이랑 1.62 C1 사이에는 요 정도.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그래서 뭐 분자 오비탈을 그리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정규화까지 다 끝마치고 난 파동함수의 모양을 한번 써보면은 이거 제가 그냥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 이거 어차피 노트에 다 있으니까
절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고. 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주요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거는 이 부호가 언제 바뀌느냐, 부호가 바뀌는 것 그거를 조금 유의 깊게 지금 쓰지 마시고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만 한번 잘 봐보세요. 이거 좀 복사해올 걸 그랬네요. 이거 쓰는 게 힘들어 죽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개수를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원자 오비탈의 상대적인 기여도, 상대적인 크기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 알파 플러스 1.62 베타의 경우에는 원자 오비탈들의 개수가 전부 부호가 전부 똑같죠. 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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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림을 그리면은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전부 4개가 같은 부호로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분자 오비탈이 되면은. 근데 두 번째 알파 플러스 0.62 베타에 해당하는 파동함수는 어때요? 앞에 두 개는 크기가 같은데 부호가 같은데 뒤에 두 개는 또 마이너스로 자기들끼리 부호가 같죠.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은 크기를 좀 반영해서 그릴게요. 크고 가운데 조금 작고 양쪽에 큰 이런 그림이 되는데 요렇게 왼쪽에 두 개가 같고 오른쪽에 두 개는 서로 요런 식으로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에 결합 있고 요 둘 사이에 또 따로 결합 있고 그래서 요 사이에는 마치가 아니라 결합이 없는 그러니까 결합을 반대하는 반결합 캐릭터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개수만 보고도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디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어야겠죠. 세 번째, 네 번째 경우에는 그림 안 그리고 한번 봐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그 마디가 여기 위치하겠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뒤집히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마디가 있네요. 그래서 마디의 개수를 써보면은 마디가 하나도 없는 거에서 1개, 2개, 3개 이렇게. 그러니까 마디가 결국 자꾸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상자 속 입자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상자가 굉장히 긴 상자였다가 그죠? 굉장히 긴 상자였다가 보면은 마디가 생기면서 점점 작은 상자들의 합으로 바뀌어가죠. 점점 짧은 상자들의 합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자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8m L제곱분의 N제곱 H제곱 이렇게 나왔잖아요. 길이가 짧아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 시스템의 길이를 보고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파이 결합 차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파이 결합 차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1, 2 사이에 탄소 원자 1, 2번 사이 그러니까 1, 2, 3, 4라고 했을 때 실제로 파이 결합 하나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 루이스 구조를 그렸을 때에는 시그마 결합 하나, 파이 결합 하나를 가지고 있는 녀석으로 보였던 것이 실제 컨주게이션을 허용해 주고 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1, 2 사이를 볼 거니까 탄소 원자 1번에 대한 개수랑 2번에 대한 개수를 보면 되고 전자가 지금 제가 거꾸로 그래서 조금 죄송한데 에너지가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4개가 이렇게 차 있습니다. 첫 번째 분자 오비탈에 전자 2개 들었고 개수 첫 번째 분자 오비탈에 첫 번째 원자 첫 번째 분자 오비탈에 두 번째 원자 0.60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 오비탈 두 번째 분자 오비탈 전자 2개 들었고 0.60 곱하기 0.37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0.37
0.89가 나오는데요. 전 안 해봤는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약간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시죠? 왜 완전한 1이 안 나오고 0.89 조금 더 작은 값이 나왔을까?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23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루이스 스트럭처 따르면 얘는 1이 나왔어야 되고 얘는 0이 나와야 되는데 23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이번에는 개수를 요렇게 보면 돼요. 그죠? 요렇게 보면 되니까 0.6 곱하기 0.6 0.37 곱하기 마이너스 0.37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은 2 곱하기 0.6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0.6 곱하기 마이너스 0.37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 값이 0.22가 나옵니다. 0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그려봤을 때에는 2번 탄소와 3번 탄소 사이에는 시그마 결합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파이 전자가 공액 시스템, 컨주게이션 시스템을 이루면서 실제로는 한 곳에 편제와 국소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자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약간 부족해진 만큼 2, 3의 컨주게이션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배우는 게? 뭐 신기하지 않은 걸 아무리 신기하다고 강조해봐야 신기하진 않겠지. 그럼 계속 해봅시다. 6번은 이제 또 다른 시스템 한번 해볼게요. 사이클로뷰타다이엔 C4H4 시스템인데요. 얘는 생긴 것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생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영연 행렬 방정식 쓰고 영연 행렬식 다 쓰실 수 있어요. 요 쓰는 건 제가 따로 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요거를 가지고 다 계산을 해보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얻어지냐 하면은 알파 플러스 2베타 알파 마이너스 2베타 요렇게 4개 오비탈 4개 분자 오비탈이 얻어져요.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2베타의 전자 2개 그림 죄송해요. 요게 시스템이 조금 이렇게 생겼고 알파가 같이 2개 뜨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파이 전자가 2개에서 4개 있으니까 4개를 순차적으로 넣다 보면 밑에 2개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사이클로부타다이엔의 파이 결합 에너지는 얼마냐 하면은 알파 플러스 2베타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알파에 각각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파이 결합 에너지가 4알파 더하기 4베타가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에틸렌이랑 비교해보면은 에틸렌이 하나가 2알파 더하기 2베타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에틸렌 2개가 이렇게 있는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에틸렌이 2개 있다 그러면 4알파 더하기 4베타 2개 차이를 내보면 그냥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이클로부타다이엔의 경우에는 어떤 공액 시스템을 만들어서 얻게 되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켈 분자 오비탈 이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모양만 보고 그냥 이중 단일 있네. 얘는 파이 컨주게이션 시스템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젠을 굉장히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뭐 숙제로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벤젠은 우리가 이렇게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손가락 엿으로 하는 거. 이렇게 그냥 뭐 넘버링을 한 다음에
영연 행렬식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각선에는 그냥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1을 쭉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접한 것들 사이에는 베타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1, 2 그러니까 1, 2, 3, 4, 5, 6 1, 2, 3, 4, 5, 6 그러면은 베타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번이 2번만 근접한 게 아니라 6번도 근접하죠. 여기에도 베타를 넣고 나머지는 전부 0으로 채워 넣어라. 그죠? 그 사이클릭 시스템 그 고리로 만든 화합물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형태죠. 그죠? 여기도 베타 0 0 0 0 0 0 베타 0 0 0 0 베타 0 0 아이고 베타 0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절대 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을 보고 영연 행렬식을 이렇게 쓸 줄만 알면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차기 총학생회장께서 밖에서 와서 계속 눈치를 주고 있네요. 빨리 해야겠네. 그 다음에 분자 오비탈이 총 이렇게 6개가 원자 오비탈 6개 썼기 때문에 분자 오비탈도 이렇게 6개가 나와요. 그림을 그리면은 알파 플러스 2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2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2베타 그리고 벤젠은 지금 파이 전자가 6개 있는 시스템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파이 그 결합 에너지 계산을 해보면은 알파 플러스 2베타 오비탈에 2개 알파 플러스 베타 오비탈에 4개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6알파에 8베타다. 에틸렌 3개 에너지는 2알파 더하기 2베타의 3배이기 때문에 6알파 6베타. 이거에 비하면은 벤젠은 2베타만큼 더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까지는 이제 연습이 잘 된 건데 제가 여기 지금 그 강의 노트 보시면은 4번 파동함수의 모양이라고 해서 제가 푸사이 1부터 푸사이 6까지 다 써놨어요. 다 써놨는데 이거를 가지고 결합 차수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결합 차수를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일반하게 배울 때 이거 그 이중 결합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공면 구조다. 근데 실제 구조는 두 구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둘의 중간값의 형태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죠? 뭐 저한테 배우셨으면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일반학 수준에서 다 이거의 중간값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생각할 때 여기 실제로 그림도 이렇게 많이 그리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시그마 결합 1개랑 파이 결합 0.5개가 있겠네 2분의 1개가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1.5중 결합에 가깝겠네 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 파이 결합 차수 계산하는 거 배웠죠. 1번, 2번 원자 사이에 파이 결합 차수를 계산해 보면은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그림은 여기에다가 시그마 결합 1개에 파이 결합이 3분의 2개씩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얘네들은 3분의 5중 결합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공면 구조의 평균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1.5중 1과 2분의 1이라고 생각했는데 즉 파이 결합이 6분의 1만큼씩 더 있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6분의 3이고 이게 6분의 4니까.
실제로는 6분의 1씩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6분의 1씩 왜 더 생겼느냐? 그거는 바로 얘네들이 여러분들 그 유기화학에서 유기화학에서 배웠나요? 그 아로마틱 시스템 배웠죠. 파이 전자가 이렇게 뭐 4n 플러스 2개 존재하게 되면은 특별히 더 안정한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추가 안정화 에너지 때문에 결합이 이렇게 더 세진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공명 안정화에 의한 왜 2분의 1 파이 결합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6분의 4에 해당하는 결합 차수를 가지느냐, 즉 추가적인 6분의 1 파이 결합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 공명 안정화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그 배우는 지식들도 이렇게 물리화학으로 언어로 이해를 해서 풀어보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